자, 첫 번째 경기 이제 피오렌티나 대 아탈란타. 자,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콜파니가 결장 중입니다. 그리고 이제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 미드필더의 에데르송을 좀 포함,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 지금 스칼리니 그리고 코스누 등이 좀 결장 중이에요. 자, 그러면서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큰 거죠 아탈란타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우선 이제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컨퍼런스 리그에서 승리를 좀 거뒀었고,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 유벤투스 상대로 3대0 대승을 거두며 연이어 좋은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홈에서 이제 3연승을 좀 기록 중으로 이제 홈에서는 강한 면모를 계속해서 좀 보이고 있다. 네, 이 점도 같이 좀 말씀을 드려봐요. 자, 확실히 좀 최근 좀 페이스가 좋은 그런 좀 피오렌티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, 그리고 원정팀 뭐 아탈란타 역시 이제 최근 좀 유벤투스 상대로 원정에서 압도적인 좀 퍼포먼스를 좀 보이며 이제 4대0 대승을 좀 거뒀지만 이후에 이제 천적인 인터밀란 상대로 홈에서 좀 패배를 하면서 한 번 흐름이 좀 끊겼습니다. 네. 자, 다만 뭐 이제 아탈란타가 뭐 직전 경기 이제 인터밀란 하와오님 상대로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. 아이고 하원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. 네. 일단은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. 네,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. 자, 물론 이제 아탈란타가 뭐 직전 경기 인터밀란 상대로 지긴 했지만 뭐 그럼에도 뭐 여전히 좀 경기력은 좀 좋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아탈란타의 그런 좀 뭐 경기력적인 부분은 여전히 좀 기대치가 높다,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. 자, 다만 근데 이제 이번 경기에서 이제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중원의 핵인 이제 에데르송이 좀 빠지다 보니까 비교적 중원이 좀 많이 약해질 수 있고,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전 경기들에 비해서 좀 중원을 좀 장악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보다 더 좀 버거울 수가 있다고 봅니다. 네. 그만큼 지금 아탈란타 좀 중원에 있어 이제 에데르송이 차지하는 좀 비중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그런 에데르송의 중원에서의 그런 큰 영향력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현재 지금 에데르송이 좀 빠진 거는 아탈란타한테는 타격이 좀 생각 이상으로 좀 클 수가 있다고 좀 말씀드려 봅니다.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좀 피오렌티나 상대로 좀 중원을 이제 좀 중원 싸움에서 쉽게 이제 좀 우위를 좀 점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, 그리고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뭐 생각보다 이제 아탈란타가 주도권을 좀 가지기는 많이 좀 어려운 그런 좀 매치가 좀 되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봐요. 자,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피오렌티나의 그런 홈에서의 흐름이 좋고, 그리고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도 아탈란타가 피오렌티나 홈에서는 4년 가까이 지금 이긴 적이 없을 정도로 약한 면모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아탈란타보다는 홈 피오렌티나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뭐 충분히 좀 피오렌티나가 뭐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좀 만들 거라고 좀 보기 때문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피오렌티나 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피오렌티나 프랜승 쪽 보는 경기, 안 그러면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피오렌티나 프랜승의 2.5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바르셀로나 대 지로나 경기. 자, 일단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저 올모랑 카사도가 결장 중입니다. 자, 그리고 원정팀 뭐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브리아닐, 그리고 이반 마티, 그리고 반더비크, 그리고 이제 미오브스키 등이 좀 결장 중이에요. 자, 그러면서 대체로 좀 전력 누수가 큰 거 지로나라고 볼 수가 있고, 그리고 특히 지금 중원에서의 좀 전력 누수는 굉장히 좀 큰 상황이다, 요 정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봅니다. 자, 우선 이제 바르셀로나가 뭐 A매치 휴식기 이후 이제 오사수나와 경기를 좀 치렀었는데, 이제 그 경기에서 3대0 좀 대승을 좀 거두며 계속해서 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일단 뭐 오사수나 상대로 대승을 좀 거둔 것도 거둔 거지만 A매치 좀 직후 경기였는데도 좀 불구하고 바르셀로나의 좀 에너지 레벨이 좀 좋았어요. 자, 그만큼 좀 생각보다는 좀 A매치의 그런 좀 여파가 좀 많이 좀 받질 않았던 그것도 바르셀로나였다,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원정팀 뭐 지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3경기 연속 지금 무승부를 좀 거두는 중으로 패배는 면하고 있지만 지금 비교적 좀 우세한 경기에서도 이기질 못하면서 현재 좀 기대 이하의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 현재 뭐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6경기 연속 좀 승이 없는 상황으로 확실히 이제
최근에 뭐 계속해서 좀 무승부를 좀 거두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승리가 없다 보니까 확 지금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. 네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주춤하고 있는 거 지루나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. 자, 일단 네, 요 경기도 네,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현재 뭐 바르셀로나가 지금 중원에서의 좀 타격이 큰 지로나 상대로 그 중원을 좀 쉽게 장악할 것으로 봐요. 그러면서 좀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보고,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뭐 바르셀로나가 확실히 좀 공격 전개나 좀 패턴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뭐 침투나 뭐 컵백, 뭐 중거리 등 그런 좀 다양한 그런 좀 패턴을 좀 통해 그리고 현재 뭐 지로나의 그런 좀 불안정한 수비를 잘 공략할 것으로 봅니다. 그러니까 뭐 경기 양상만 봤을 때는 그래도 뭐 바르셀로나가 좀 쉽게 좀 중원을 좀 장악하면서 뭐 공격을 좀 주도하는 양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. 자, 그리고 지금 뭐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뭐 만약에 뭐 풀라인업으로도 나온다고 해도 바르셀로나 상대로 좀 많이 밀릴 텐데 현재 이제 브리아닐 그리고 이제 이반 마티 등 주축 선수들 다수가 좀 빠졌다 보니까 더더욱 좀 밀릴 것으로 보고, 그리고 특히 지금 뭐 중원이 많이 약해졌다 보니까 바르셀로나 진영으로 좀 전진하기가 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봐요. 네. 좀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제 이번 경기 지로나가 좀 볼을 좀 소유한다고 해도 뭐 바르셀로나 진영으로 좀 넘어가기는 좀 쉽지 않고 오히려 이제 좀 자기 진영에서 이제 볼이 좀 헛도는 경우가 이제 좀 많을 수도 있다. 이 점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봅니다. 자, 그래서 이 경기는 뭐 크게 좀 코멘트 할 건 없을 것 같아요. 현재 뭐 전력, 흐름, 뭐 경기력, 뭐 공수 밸런스 등 전부 좀 바르셀로나가 좀 우세하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뭐 바르셀로나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이제 바르셀로나가 3일 전에 경기를 좀 치렀기 때문에 뭐 체력적으로는 다소 열세일 수는 있겠지만 그 점을 좀 감안해도 뭐 현재 뭐 바르셀로나가 많이 이제 좀 우세할 만한 좀 매치업인 걸 고려하면은 이거는 뭐 바르셀로나 승에 뭐 마이앤승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. 네, 그래서 바르셀로나 승에 이제 마이앤승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이제 빌바오 대 이제 오사수나 경기. 자, 일단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핵심 포워드인 이제 산세트가 이제 이번 경기에서 복귀전을 좀 치를 예정이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좀 산세트가 좀 돌아온 거는 빌바오한테 굉장히 좀 큰 호재다라고도 말씀드려 봐요. 물론 이제 뭐 복귀전이기 때문에 이제 첫 경기부터 좀 선발로 좀 출전할 거라고 예상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산세트가 좀 돌아온 거는 굉장히 좀 뭐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원정팀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키퍼 1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. 그래서 일단 이제 직접 뭐 바르셀로나전에서는 이제 주전 키퍼인 이제 세리오 에레라가 이제 경고를 좀 받아서 이제 경고 누적이 좀 되었고 이로 인해 이제 이번 경기 이제 좀 출전이 좀 불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주전 키퍼 없이 경기를 치러하는 거죠 오사수나라고 볼 수가 있네요. 자, 우선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유로파 리그에서 로마 상대로 홈에서 이제 승리를 좀 거두며 8강에 진출하게 되었고,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세비야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승리를 좀 거두기도 했습니다. 자, 그러면서 일단 지금 유로파 리그는 8강 진출을 좀 확정 지었고, 그리고 리그는 이제 좀 4위를 좀 잘 유지하면서 현재 이제 리그와 유로파 모두 순항하고 있는 그런 좀 빌바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서 지금 뭐 두 마리 토끼를 좀 잘 잡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, 자, 그리고 이제 원정팀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뭐 3일 전 바르셀로나 상대로 거의 아무것도 못한 채 3대0 대패를 당하며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고, 그러면서 이로 인해 지금 7경기 연속 무승 행진을 좀 이어가게 되었습니다. 확실히 좀 최근 좀 모멘텀이 좀 많이 떨어진 그런 좀 오사수나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. 자,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. 자, 일단 뭐 2달 전에 이제 오사수나가 빌바오 상대로 원정에서 3대2 승리를 거둔 전적이 있었고,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오사수나가 템포를 좀 빠르게 가져가면서 적극적인 좀 플레이를 좀 보였었습니다. 아무래도 뭐 빌바오 상대로 이제 오사수나가 이제 운영면에서는 좀 크게 좀 답이 없었기 때문에 좀 템포를 좀 빠르게 가져가 이제 화력전 양상을 좀 펼쳤었고, 결국 이제 화력전 양상에서 오사수나가 좀 앞서며 이제 승리를 좀 거뒀기도 했죠. 자, 그러면서 확실히 이제 직전 뭐 맞대결에서는 오사수나가 이제 빌바오 상대로는 좋은 결과를 좀 만들긴 했지만
자, 다만 이제 그때와 비교했을 때 현재 오사수나의 좀 흐름이랑 좀 경기력이 지금 많이 안 좋은 편이고, 그리고 아까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주전 키퍼의 이제 결장까지 고려했을 때는 이제 그때보다 더더욱 좀 후방이 좀 불안정할 수 있는 그런 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직접 좀 맞대결처럼 좀 템포 빠르면서 좀 화력적 양상으로 좀 이어진다고 해도 이제 후방이 더 불안정한 좀 오사수나가 좀 밀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렇죠. 그러니까 약간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어느 약간 좀 경기 방식으로 좀 흘러간다고 해도 충분히 빌바오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매치업이 되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봐요. 그리고 이제 뭐 그때 뭐 이제 어, 오사수나가 뭐 맞대결에서 이겼을 때도 솔직히 뭐 이제 좋은 득점기에는 빌바오가 훨씬 더 좀 만들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좀 이런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이번 경기 역시 뭐 빌바오가 충분히 좀 좋은 경기 내용을 좀 보이지 않을까도 좀 생각이 드네요. 자, 그래서 일단 뭐 현재 지금 흐름, 뭐 경기력, 그리고 공수 밸런스 등 전부 좀 빌바오가 더 우세한 편이고, 그리고 이제 빌바오와 달리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3일 전에 바르셀로나 상대로 경기를 좀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다소 열세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면은 좀 에너지 레벨에서도 오사수나가 더 밀릴 수 있는 경기다라고도 말씀드려 봐요. 그래서 약간 이런 좀 요소들을 다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번에는 빌바오가 홈에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이제 직접 맞대결에서의 패배를 좀 리벤지하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빌바오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빌바오 승쪽 보는 경기. 네, 안 그래도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. 빌바오 송의 2.5씩 오바 이렇게 접근하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발렌시아 대 마요르카 경기. 일단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. 자, 그에 반해 이제 마요르카 같은 경우는 지금 핵심 포워드인 이제 무리키가 좀 결장 중이고, 그리고 이제 카일 레딘, 그리고 나바로가 이제 좀 추가로 결장 중입니다. 그래서 일단 지금 무리키를 좀 비롯해 공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좀 마요르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. 자,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전해드려 봤네요. 자, 우선 이제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지만 근래에는 이제 최약체인 뭐 바야돌리드 상대로 이긴 걸 제외하면은 지금 이긴 경기가 좀 없습니다. 네. 자, 그래서 확실히 이제 뭐 이번 겨울에 이제 코르베란 감독이 부임한 이후 발렌시아의 경기력이 좀 좋아지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뭐 발렌시아 뭐 경기력이 좀 좋아졌다고 해도 이제 이전보다 뭐 성적이 크게 이제 좀 좋아졌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약간 이런 좀 큰 변화가 좀 없다 보니까 여전히 좀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렇죠?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좀 앞으로의 좀 반등을 좀 위해서는 뭐 더더욱 좀 큰 변화가 좀 필요할 수 있는 그건 좀 발렌시아다라고도 이제 좀 예상이 드네요. 자, 그리고 이제 원정팀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현재 6경기 연속 지금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는 중이고,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뭐 에스파뇰 상대로는 뭐 무려 PK를 2번이나 이제 실축했지만 그래도 이제 3번째 PK를 좀 성공하면서 이제 극적으로 좀 승리를 좀 거두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일단 뭐 직접 뭐 이제 에스파뇰전에서는 이제 마요르카가 이기는 과정이 많이 좀 번잡했지만 그래도 뭐 경기 내용만 봤을 때는 이제 에스파뇰이 좀 마요르카 상대로 단 하나의 유효슈팅도 만들지 못했을 만큼 마요르카가 압도하는 그런 경기력을 좀 보였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서 확실히 지금 이제 흐름이랑 그리고 이제 경기력적인 부분도 여전히 좀 괜찮은 그런 좀 마요르카라고 볼 수가 있네요. 자,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, 자, 요 경기 역시 네,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뭐 양 팀 다 뭐 어느 정도 좀 점유율을 비슷할 수 있다고 봐요. 자, 그리고 뭐 두 팀 다 뭐 후방에서부터 좀 천천히 좀 빌드업을 해.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가는 좀 편이면서, 그리고 이제 뭐 마요르카나 뭐 발렌시아 모두 이제 템포도 이제 대체로 좀 느리기 때문에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면 네. 다소 좀 이 경기는 느린 템포로 흘러가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리고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좀 초반부터 좀 중간 싸움이 치열할 수 있다. 이 점도 같이 좀 말씀을 드려봐요.
자, 그리고 물론 지금 뭐 발렌시아의 최근 득점력이 괜찮긴 하지만 대체로 지금 유스팅을 잘 만들지 못하고 있고, 그리고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과 달리 원정에서의 공격 전개가 좀 좋지 못하며 특히 좀 원정에서는 크로스 비중이 좀 크기 때문에 좀 공격이 다소 좀 답답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확실히 원정에서는 크로스 비중이 좀 크다 보니까 공격이 좀 단조로운 경우가 좀 많고, 게다가 이제 설상가상 이제 지금 무리키를 좀 비롯해서 이제 주축 공격진들의 그런 좀 결장도 많은 거좀 마요르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뭐 발렌시아뿐만 아니라 좀 마요르카의 그런 좀 득점적인 부분에서는 기대치가 다소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보여져요. 그러다 보면 약간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 좀 두 팀 다 뭐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 경기가 될 수 있고,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이어진다고 하면은 뭐 저득점 양상으로도 충분히 좀 흘러갈 만한 요소가 많지 않을까도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. 뭐 그래도 뭐 현재 뭐 발렌시아보다는 뭐 마요르카의 좀 밸런스가 더 좋은 편이고, 그리고 뭐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도 이제 최근 5경기 기준 3승 2무로 마요르카가 발렌시아 상대로 좀 진 적이 없을 만큼 좀 강한 면모를 좀 보였기 때문에 약간 뭐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지금 뭐 제 아무리 마요르카의 좀 공격진들의 그런 좀 결장이 좀 많다고 해도 마요르카 뭐 크게 좀 밀릴 만한 부분은 없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해 봅니다. 자, 그래서 약간 뭐 이런 점과 더불어 뭐 현재 뭐 마요르카는 뭐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중으로 이제 흐름 또한 더 좋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지금 뭐 비록 뭐 무리키를 좀 비롯해 뭐 공격에서의 전력 누수가 큰 점을 좀 감안해도 요 경기는 그래도 배당 대비 좀 마요르카 사이드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좀 전력 누수가 마요르카가 좀 큰 점을 좀 감안해도 마요르카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그래서 승패 본다고 하면은 마요르카 프랜스 쪽 보는 경기. 근데 안 그러면은 이거는 뭐 어떻게 흘러가든 저독점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마요르카 프랜스의 2.5점 언더 이렇게 접근하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오세르 대 몽펠리에 경기. 자, 오세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. 자, 그에 반해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3명이 결장 중이에요. 자, 그러면서 지금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상당히 큰 그런 좀 몽펠리에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우선 이제 오세르 같은 경우에는 최근 6경기 중에 단 한 경기밖에 진 경기가 좀 없을 정도로 이제 순항하고 있고, 그리고 근래 이제 랭스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좀 거두거나 홈 니스 상대로 무승부를 좀 거두며 원정에서도 지금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서 이제 이전에는 홈과 원정에서의 좀 경기력 편차가 큰 그런 좀 오세르였는데 최근에는 원정에서도 경기력이 좀 올라오며 좀 좋은 모습 좀 보이고 있고,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전체적으로 좀 성적이 좋은 그좀 오세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에 반해 지금 이제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제 알타마리를 좀 비롯해 주축 선수들 몇몇을 좀 파면서 전력이 좀 약해졌고, 그리고 그 여파로 인해 현재 좀 7연패를 기록 중으로 극심한 부진을 좀 겪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뭐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 경기 즉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실점이 많은 반면, 그리고 총 7경기 중에서 뭐 단 한 골밖에 못 넣었을 정도로 극심한 골 가움에도 좀 시달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확실히 지금 뭐 현재 뭐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는 공수 방면에서 모두 최악의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전해드려 봤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지금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도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현재 이제 공격 전개가 대체로 좋은 그런 오세르 상대로 수비에서 더더욱 좀 고전할 수 있고, 그리고 특히 지금 측면 돌파를 쉽게 허용한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오세르의 그런 측면 전개를 몽펠리에가 대응하기는 다소 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. 그다음에 확실히 좀 오세르가 뭐 충분히 좀 홈에서 득점계를 좀 많이 만들며 공격을 좀 주도할 수 있는 경기고, 특히 좀 측면을 좀 기점으로 좀 득점계를 좀 많이 좀 창출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. 이 점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봅니다. 자, 확실히 좀 몽펠리에가 그리고 좀 이적권과 좀 비롯해 지금 많이 좀 내리막길을 좀 겪고 있는데
그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현재 좀 몽펠리에가 좀 반등할 만한 모먼트를 좀 만들 거란 기대는 잘 안 되고, 그리고 지금 뭐 양 팀의 뭐 흐름, 뭐 경기력에서도 좀 차이가 좀 크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요 경기는 그래도 오세르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오세르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오세르 쪽 보는 경기. 자, 뭐 어느 후반은 뭐 그래도 본다고 하면 오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이제 몽펠리에가 뭐 최근 좀 득점력도 많이 좀 침체되긴 했는데, 아무래도 그래도 오세르의 뭐 수비가 그리 좀 좋지는 못하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뭐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전 경기들에 비해서는 좀 득점 기대가 조금 더 있을 수 있고, 안 그러면 요 경기는 뭐 이제 몽펠리에 좀 수비가 한 번에 확 무너져서 오세르의 그런 좀 대량 득점을 좀 기대해 볼 만한 경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요런 약간 뭐 경우들을 다 고려하면은 이건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승패 본다고 하면 오세르 승, 안 그러면 어느만 본다고 하면 오바, 이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르아브르 대 낭트 경기 가보도록 할게요. 자, 르아브르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, 그리고 낭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. 자, 우선 이제 르아브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괜찮은 흐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리옹 상대로 2대1로 앞서고 있던 걸 내리 이제 3점 좀 실점하면서 4대2로 역전패를 좀 당해서 흐름이 끊겼습니다. 그래서 여전히 좀 수비에서 집중력이 좀 많이 안 좋은 그런 좀 르아브르라고 볼 수가 있고, 그리고 이제 뭐 원정팀 낭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연패를 좀 이어가다가 직전 경기 릴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거두며 이변을 만들었고, 그리고 이로 인해 이제 연패도 끊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직전 뭐 릴전에서 이제 후반에 좀 낭트가 한 명 좀 퇴장을 당해 수적 열세에 좀 놓였었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득점을 하며 이제 승리를 거둬 좀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죠. 자,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 봤습니다. 자, 그래도 뭐 현재 뭐 낭트가 르아브르보다는 비교적 수비 밸런스가 더 좋다 보니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보고, 그리고 최근 지금 르아브르가 좀처럼 홈에서 승이 없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원정이라 해도 낭트가 뭐 좀 더 유리한 요소가 좀 많을 수는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뭐 이번 시즌 리그왕 내에서 가장 홈 성적이 좋지 못한 좀 르아브르이기 때문에 지금 뭐 르아브르의 그런 좀 홈에서의 그런 좀 경기력에서의 기대치는 다소 좀 떨어지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좀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낭트가 뭐 좀 더 뭐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. 자, 근데 다만 지금 뭐 낭트가 최근 뭐 릴 상대로 이겼긴 했지만 대체로 지금 뭐 낭트의 경기력도 그리 좋지는 못해요. 그리고 특히 뭐 낭트 같은 경우에는 좀 롱볼이나 이제 크로스 비중이 커 이제 공격이 좀 단조롭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제 아무리 뭐 현재 좀 후방이 불안정한 그 르아브르가 좀 상대라고 해도 낭트가 이제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거다라고 좀 장담하기는 다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좀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뭐 이제 생각보다 좀 낭트가 좀 지지부진한 공격을 좀 보일 경우도 이제 염두를 해둬야 하는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. 자, 근데 뭐 요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뭐 그래도 지금 현 상황에서 뭐 르아브르의 역배승을 좀 보기는 다소 좀 무리가 있고, 그리고 만약에 뭐 이 경기 뭐 낭트가 좀 이긴다고 해도 이제 원정에서 좀 대승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약간 요런 부분을 다 고려하면은 요 경기는 저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접근하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뭐 고배당 자비로 하는 경기로 좀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거는 낭트 햄무나 무승 쪽에 또 접근하도록 할게요. 낭트 햄무알 무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. 안 그러면 어느 반은 뭐 본다고 하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본머스 대 이제 맨시티 경기. 자, 이거는 이제 잉글랜드 FA컵 8강전 경기입니다. 자, 일단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. 그러면서 지금 팀 내 좀 핵심 수비수인 이제 케르케즈와 이제 후이센이 이제 좀 결장 중인 상황이고, 그리고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뭐저 로드리가 좀 결장 중이고, 그리고 이제 후방에서 이제 아칸지, 스톤스 그리고 아케가 좀 결장 중입니다.
그러니까 이제 뭐 본머스만큼이나 좀 맨시티 역시 후방에서 좀 전력 누수가 큰 편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. 자, 그리고 이제 뭐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좀 리그에서 4경기 연속 좀 승이 없는 상태로 이제 흐름이 안 좋고, 그리고 이제 근래 뭐 FA컵 경기에서는 울버햄튼 상대로 홈에서 이제 승부차기 끝에 이제 간신히 좀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. 그래서 확실히 좀 최근 좀 이기는 경기가 좀 잘 없을 뿐더러 그래도 충분히 좀 쉽게 좀 이길 만한 경기도 지금 힘들게 좀 이길 정도로 이제 이전에 비해 좀 페이스가 많이 떨어진 그런 좀 본머스다라고 좀 말씀드려 보고, 자, 그리고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연승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최근에 좀 노팅엄 상대로 원정에서 지고,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브라이튼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며 연이어 지금 기대 이하의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. 자, 그러면서 현재 좀 흐름이 안 좋은 그런 좀 양 팀의 좀 맞대결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. 자, 근데 물론 이제 뭐 본머스의 뭐 공격 전개가 뭐 여전히 좀 좋긴 합니다. 네. 자, 다만 이제 뭐 공격 전개가 좀 좋은 거라는 별개로 이제 이전보다는 이제 좀 본머스의 좀 득점력이 다소 좀 떨어진 상태고, 그리고 특히 지금 이제 수비적인 부분은 더더욱 좀 불안정해지면서 이제 최근에 후방에서 좀 크게 흔들리는 경우가 좀 많아졌습니다. 아무래도 일단 이제 확실히 수비 조직력이 조금 이전보다는 좀 떨어진 감이 있고, 그리고 특히 좀 후방에서 좀 턴오버도 좀 많아지면서 뭐 좀 최근 좀 본머스의 좀 후방은 많이 좀 불안정하다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게다가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케르케즈와 이제 후이센까지 전부 다 좀 빠지다 보니까 기존보다 이제 본머스의 수비 전력이 훨씬 더 약해진 상태고, 그리고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뭐 더더욱 좀 후방에서 불안정할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. 그러면은 뭐 오히려 약간 좀 실점 위험이 더 클 수도 있는 그좀 본머스라고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. 자, 그래도 물론 이제 뭐 맨시티의 뭐 수비도 최근 뭐 좋다고 보긴 어렵지만 뭐 그래도 뭐 본머스보다는 비교적 나은 편이고, 그리고 현재 뭐 본머스의 좀 모멘텀이 많이 떨어졌다는 점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요 경기는 그래도 이제 맨시티가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좀 직전 좀 맞대결에서의 좀 패배를 좀 리벤지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. 네. 자, 뭐 게다가 이제 뭐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뭐 챔스 경기가 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라인업 운용에 있어서도 고민이 좀 있을 수 있겠는데, 아무래도 챔스는 이미 이제 레알 상대로 좀 졌기 때문에 이제 별로 의미가 없고, 그러다 보면은 지금 뭐 리그와 이제 FA컵에 더더욱 좀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는 그래도 맨시티가 뭐 충분히 그래도 이제 좀 전력적으로 나선다고 하면은 현재 그래도 뭐 페이스가 안 좋은 본머스 상대로는 그래도 좀 이길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봐요. 네, 아무튼 네,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맨시티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맨시티 승 쪽 보는 경기. 네, 아니면은 3.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맨시티 승의 3.5 기준 오바 이렇게 접근하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그 외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봤을 때, 자, 일단은 네, 도르트문트 대 이제 마인츠. 자, 지금 뭐 이번 시즌 뭐 마인츠의 그런 좀 좋은 경기력과 그런 좀 행보를 좀 고려하면은 현재 뭐 1.6대 뭐 돌문 승은 뭐 그다지 좀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저는 요거는 네, 본다고 하는 배당 대비했을 때 마인츠 프랜스 쪽 보도록 할게요. 마인츠 프랜스 보는 경기,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릴 대 이제 랑스 경기. 여기는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릴승 쪽 보는 경기, 그럼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베티스 대 이제 세비야. 자, 일단 뭐 베티스가 이제 A매치 휴식기 전에는 계속해서 좀 승리를 좀 거두면서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좀 모습을 보였고, 특히 좀 화력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지금 뛰어난 모습을 좀 줄곧 좀 보여왔습니다. 자, 그래서 아무래도 네, 그러면서 확실히 좀 이제 페이스가 좋은 거죠 베티스긴 한데, 자, 다만 근데 이제 A 매치 휴식기가 끝났다 보니까 그런 좀 좋은 흐름을 좀 계속해서 좀 이어갈지는 솔직히 좀 의문이 좀 들긴 해요. 네. 그리고 이제 보통 뭐 이렇게 좀 확 득점력이 좀 올라왔던 팀이 이제 휴식기 이후에는 확 좀 가라앉는 경우도 이제 좀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좀 고려했을 때 요 경기는 뭐 지금 베티스가 지금 페이스가 좋다고 해도 좀 쉽게 좀 이길 것 같다라고 좀 보기는 좀 많이 어려운 좀 매치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어느 정도 네, 이 점을 고려했을 때는 뭐 베티스 승보다는 고배당 잡으로 가져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
이것도 네, 햄무알 무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안 그러면 이 경기는 뭐 갑자기 저 베티스의 좀 득점력이 확 좀 침체될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언더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확실히 뭐 좀 최근 좀 페이스만 보면 당연 좀 베티스를 보는 게 맞긴 한데 아무래도 A 매치 휴식기가 이제 겹치는 게 많이 좀 꺼림칙하고 그리고 이런 경기에서는 은근히 좀 죽쓰는 경우도 이제 좀 많았던 적을 좀 고려하면은 이거는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. 베티스 햄무알부의 어느 반은 뭐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해외 축구에 대한 이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자,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